이 방송에서 처음 제가 얘기합니다만 네. 이번 주에 네. 구글 폼에 네. 이준석 대표와 함께할 분들을 아마 구글 폼으로 당원 모집합니까? 모실 겁니다. 그래서 예. 그 개인 정보를 좀 요청을 하시면 네. 이준석 대표 행동을 같이 하실 분들 거기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사실상 뭐 당원 모집하는 거네. 네. 그런 거래요? 지난번에 사실 재건축 조합에서 그 회원들 받아서 하려 했는데 예, 그 선거법 때문에 위반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된 못했잖아요. 거라서 예. 그 사실 여기도 뭐 그냥 하면 되죠 전국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예.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금 당장은 뭐 지역구 출마자들 없겠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영남 뭐 반 이상 잘라내고 하면 그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무소속 가든지 신당 갈 텐데 무소속은 제약이 많습니다. 선거를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네.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당이 있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한 영남 65구 지금 65개 중에 60석쯤 되겠죠. 네. 그럼 그 중에 뭐 반만 잘린다 해도 30석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뭐 3분의 2만 가도 20석이 되는 거라서 물론 이제 뭐 탈당자들 이럴 뭐 낙천자들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예를 네. 들어서 뭐 대통령실이나 뭐 검사 출신들하고 경선을 했는데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일단데. 네, 근데 네. 지금은 경선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다 몰아내고 네. 들어갈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네.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수긍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 아마 저도 보니까 이재석 대표한테 연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방송할 때도 보니까 막 전화 와요. 네. 오. 의원들이 네. 왜 그러겠어요? 양다리 걸쳐놔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아니 이쪽에서 공천 보장되는 사람이 지금 없어 영남권 의원들 중에 네, 네, 대부분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여차하면 네. 넘어갈 수 이준석 있어야 신당으로 되는데 다 넘어가야 되네.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럼 만나야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평소에도 그 의원들하고는 수시로 전화 통화해요. 네, 제가 봐도 네, 네, 네. 왜냐면 당 대표 했으니까 네, 뭐 그렇죠. 비서실장도 네, 네. 있고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밖에서 만날 필요도 없어요. 전화로 하면 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 전화 아마 빗발치고 올 거예요. 양다리 걸쳐놔야 그렇습니까? 되니까. 네, 양다리? 아니 김철근 저 위원장한테도 올 거예요 아마. 전화 많이 와요? 제가 잘 정무실장 얘기해달라고. 했잖아요. 정무실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화 많이 오죠. 연락 많이 오죠. 연락 많이 네, 와요. 당연 오죠. 불안하니까 예, 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야, 저희가.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들이 벌써 움직이네요. 국민의힘 현역뿐은 아니고요. 민주당의 비명계도 그렇고요. 민주당 비명계, 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이른바 정치의 계절이 온 거죠. 그러네. 정치의 예. 계절이 왔는데 지난 방송 때 히트쳤잖아요. 네. 의원들의 마음은 자기 재선에 있다. 나라와 국가와 다는 다음 나중 문제고 대통령이 내가 다시 국회의원 되는 게 나동설 문제다. 나동설. 나동설. 예.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의 본심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다 계속 점검하고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도권 정당에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념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글쎄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맞아요. 네. 예. 그런 지점들을 보면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현역 의원들 생각을 해보세요. 네. 누가 전화 온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부글부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언론에 대고 못해. 장대현처럼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말 못한단 말이에요. 네, 네. 누구한테 하겠어요? 예. 이준석 이준석 대표한테 하는 거야.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나 이렇게 이런 일 돌아가는데. 당했는데 나 진짜 억울하다. 이런 상황이다. 좀 얘기해달라.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예. 자꾸 비대위원 뭐 다음에 간다, 다음 주에 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네. 이준석 대표 가만히 안 써도 다 와서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본인들한테도 고마운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스피커로 대신 활용이 해주는 되는 거죠.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당원 모집을 하면 본격적인 당원 모집의 뭐 표현은 아니고요. 네. 행동을 같이 하실 분. 그러니까 잠재적 당원, 잠재적 장래 당원, 뭐라 그래야 돼요? 당원 예비자. 행동단? 행동 조직?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는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하실 분.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하실 분. 아니, 당원 예비자, 예비당원, 예비당원 예비당원, 뭐지? 예비당원, 예비당원 뭐지? 그건 이제 아직 결심을 안 했기, 안 했기 때문에. 당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건 좀 법에 걸리죠. 법에 좀 걸려요. 문제가 당이 있죠.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재밌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 구도가 민주당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거든요. 이준석 신당에. 아니 우리 만들면 좋다니까. 아, 그래요? 대구에서 삼자구도 하면 해보자고.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한 3장 대구를 전장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맞습니다.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 이재명도 알아, 뭐 이재정도 알아, 조홍천도 알아 하는데 어쨌든 네. 대구에 이 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대구에- 그렇죠. 그러니까
삼자 대결 구도가 되면 사실은 다 해볼만 해요. 민주당도 해볼만 하고. 네. 왜냐하면 다 30% 정도 나올 테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이 있으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네. 민주당 입장에 땡큐죠. 대구가 전장이 되면. 그럼 딴 데는 뭐 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도권은 민주당이 수도권이나 뭐 호남이나 충청도는 이제 다 먹고 대구에서 대구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뭐 PK도 당연히 붙는 거고. 네. 그럼 당연히 뭐 민주당 입장은 땡큐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거예요? 민주당의 꿈이겠죠. 예, 예. 아, 근데 왜냐면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봐야 대구에서 승부 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대구를 핵심 전략으로 쓰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 수도권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예. 수도권에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네. 가장 크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세대로는 20, 30대 중도 호남 그 민심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결국 민주당인데 네. 수도권에서도 3파전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수도권에 있는 예를 들면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상당수가 함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네. 수도권 민심도 굉장히 출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 대구에서는 해볼 만한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역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뭐 양당 막 취재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전략 관계자들이 데이터를 쭉 보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민주당에게 영향이 있다. 수도권에서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와 하는데 유턴의 효과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하는데 막상 총선 전국이 됐을 때 뚜껑이 열리면 그때는 또 표가 몰리는 이런 현상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건 민주당의 희망회로죠. 그건 민주당의 희망회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네, 네. 그 국민의당이 네. 2016년도 총선에 나왔을 때 대부분 야권 분열이 돼서 당시의 집권당인 그 새누리당이죠. 네, 네.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할 거다 뭐 이런 소문이 맞아요.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당시 국민의당이 네. 잠식한 표는 보수표를 더 많이 잠식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거의 다 당선이 많이 네, 됐고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일당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122석을 했어요. 물론 뭐 옥새 파동도 있고 당시 집권당의 그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네. 표의 그 득표 구성으로 보면 제3당이 네. 지금 상태로 보면 보수 분열로 보겠지만 네. 실제로 그 당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내세운 가치와 비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투영될 것이냐, 어떻게 비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 예. 내가 봤을 때는 결국 20, 30대와 중도 호남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국민의당은 당연히 기반이 원래 호남이었고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이었고 주로 호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민주당 표 잠식을 했지. 아니 그때 보수표라든지 보수표 잠식했다는 잠식 건 쉽게 많이 했어요. 아니 실제로 호남에서 많이 당선됐고 뭐 부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호남세가 센 데에서 많이 됐지. 결국 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더 많이 이길 수 있었지만 국민의당 때문에 오히려 좀 피해를 입은 게 맞지. 네. 보수당이 피해를 입었던 건 맞지 않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는 어쨌든 대구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대구라는 건 보수의 본산이고 세대는 말씀처럼 2030 뭐 남성 세대가 될 텐데 이분들이 얼마나 조직화될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런데 어쨌든 성향으로 보면 보수 중에서 약간 개혁적인 보수. 네. 결국 이제 유승민, 이준석이 개혁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이기 때문에 보수의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